이번 시간에는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그런데 또 상처받은 배우자도 있고 외도를 한 배우자도 있습니다. 외도 문제를 해결할 때 상대가 변화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이런 주제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도가 발생이 되면 그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 해결을 해가는 과정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외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잘못된 그런 해결 방식들로 인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요. 또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이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왜 나 혼자만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자신의 노력이 무용지물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노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어떤 그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러한 상황은 외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누구나 나타나는 상황이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많은 노력이 의미가 없고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요. 우리가 외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도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부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 건데,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외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부부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사실 외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요,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집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좀 더 심리학적으로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방어기제,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고 또 내 마음도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마음에서 생겼는데 해결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으로 하면 할수록 이렇게 상처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노력을 하면서도 상대가 변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내가 이렇게 이제 뭔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현실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그러면은 상대가 변화될 거다. 아니면은 내가 좀 참고 억압해주고 좀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가 변화될 거다. 뭐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상대가 변화될 거라고 어떤 기대를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뭔가 훈계를 하듯이 가르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가 그걸 수용해서 깨닫고 변화될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 더 큰 분노를 하게 되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지치고 상대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또 좌절을 하게 돼요. 예. 특히 외도 중에 있는 배우자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고자 할 때 그 정도는 더 심해지겠죠. 차라리 외도를 했으니까 그냥 끝내버리겠어, 뭐 이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이제 그 정도는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노력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내가 얼마나 참고 견디면서 잘해줬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리고 나의 이런 피나는 노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는 거냐, 인간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모두가 자신의 노력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의 노력에 비해서 상대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갖게 되면서 결국 상대에게 이제 원망하는 말,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담에 문의 전화를 주시거나 상담에 오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노력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노력이 지금 잘못되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거기다가 외도를 한 상대에게 무작정 잘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잘해주면 변화되겠지. 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말으셔야 돼요. 잘해준다고 변화될 것 같으면 외도도 안 일어났어요. 왜 외도를 관계 중독이라고 하겠어요? 자기 스스로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상대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할 뿐이고요. 이런 노력들을 할 때마다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할 때마다 설득하려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잘해줄 때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외도를 한 배우자는 벗어나려고 할 뿐이고요. 상대는 이미 심리장애로 인한 무의식의 틀이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형성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만 지금 가중되고 있을 뿐인데요. 이거를 그냥 배우자의 어떤 조언이라던가 잘해주는 걸로 해결을 하시려고 한다. 이거는 너무 이제 무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두 사람이 어떤 심리적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서로 다른 마음을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또 실행도 해야 되고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치유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조금씩 변화가 오고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타인의 조언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요. 상대가 변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요. 꾸준히 노력을 뭔가를 노력하면 상대가 변화될 거라는 기대도 하시면 안 돼요. 상대가 변화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요, 자신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기대 자체가. 그리고 뭔가를 이제 알고서 이 마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서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외도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대부분 자신이 했다는 최선은 이제 자기 편리, 내 편리주의에서 합리화를 통해서 한 노력일 뿐이지 상대의 어떤 마음 상태나 이런 걸 보고 한 노력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보라고 하면은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적고요. 예, 뭘 노력했는지 잘 모르시고요. 그 다음에 대답을 하여도 전혀 노력한 것이 아닌 자기 합리화를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노력조차 하지 않고 고민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고민만 하시는 분이라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면서 고민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왜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여기저기 이제 문의 전화만 하고 정보만 습득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력을 했다고 이제 착각을 하시고서는 혼자 이제 생각이나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셨겠죠.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행동적으로 노력한 건 없는데 나는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예.
그렇다면 최선을 다한 노력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배우자와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엔 대부분 배우자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때 배우자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해결을 할 생각도 없어요.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요. 배우자에게 문제 해결을 하자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노력한 거예요. 이거를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감정 해소의 대화를 하고 상대가 위로를 해주면 그때 잠시 괜찮았었을 뿐인 거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외도 문제, 마음 문제를 분석하고 핵심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습득이 되어서 대화도 하고 이제 부부관계 개선도 하고 마음 문제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외도를 한 배우자도 나름대로 대화에 응하면서 뭔가 노력을 했는데, 상처받은 배우자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막 이제 또 싸우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노력을 해봐도 또 감정이나 기분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면서도 심리적인 만족이나 행복 뭐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갈등은 더욱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외도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서로 다른 우리의 심리, 그 다음에 심리적 만족, 그 다음에 행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와 상대의 마음을 진단하고 어떤 그 마음을 채워가고, 그 다음에 이 감정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 생각을 해도 아프지 않게 이 일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이렇게 치료를 차근차근 해나가셔야 되고, 전문가의 도움을 좀 심층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예. 그냥 나름대로 하셨다가는 이제 더 상처를 또 받게 되는 경우가 더 생기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헤어지려는 노력을 통해서 상대를 압박하고 협박하면서 그것이 이제 노력을 한 것이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외도 문제는 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본질적인 상처를 서로가 이제 주고받고, 또 그러니까 뭐 남편에도 뭐 아내가 남편에게 뭐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어서 꼭 외도를 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외도가 발생된 이후에 뭐 분노라던가 어떤 그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상황에서는 그 부부가 이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들이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 뭐 성격,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려해가지고서 그 마음을 치료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노력이 아니라면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것은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의 이제 노력만 하신 거라서 시간 낭비만 될 뿐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 외도 상담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노력을 하시다가 이제 지쳐서 오시는 경우, 또는 이혼을 결정하고 오셨거나 이미 이혼을 하신 경우, 이런 경우, 또 치료를 포기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가장 이제 안타까운 거죠. 예. 자,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나는 다한 것일까? 정말 서로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일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진단을 해 보시고 올바른 그 마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잡으셔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